반갑습니다. 장기 투자하는 빠더 장독갑니다. 자, 여러분, 지난 1월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사건 아시죠? 이때 AI가 실제로 특수부대 작전을 지휘하고 독재자를 잡았다, 이런 소식들 많이들 보셨을 텐데, 오늘 이 소식과 함께 테슬라 주주라면 이제 쌍수 들고 환영할 FSD의 치명적 약점 해결 소식,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한국에서 엔지니어를 급하게 찾는 진짜 이유까지 싹 정리해 드릴게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지금 팔란티어 주가가 많이 흔들리고 있죠. 마이클 버리의 공매도도 있지만 현재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아주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는데 지난 1월이었죠. 미군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마두로를 체포하기 위해 카라카스를 급습했던 작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작전의 성공 뒤에는 엔스로픽의 인공지능 모델인 클로드의 시스템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팔란티어 관련 기사만 쏟아졌었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는 엔스로픽의 클로드도 있었다는 건데 지금 이걸로 팔란티어는 사기 기업이라니 클로드가 다 한 걸 팔란티어가 작전을 다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니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너무 단편적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이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 잘 이해를 하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엔스로픽의 클로드가 국방부의 기밀 작전에 투입된 첫 번째 사례라는 건데요. 사실 엔스로픽이라는 회사는 그동안 우리는 착한 AI를 만든다, 사람을 해치거나 감시하는 데 쓰지 않겠다면서 윤리적인 울타리를 아주 높게 쳐왔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번 작전에서는 그 울타리를 넘은 셈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드실 건데 왜 1월에 마두로 체포했을 때 팔란티오만 칭송받다가 한 달이 지난 이제서야 클로드가 이슈가 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 미 국방부와 계약을 맺고 작전을 수행한 메인 계약자는 바로 팔란티어였기 때문인데요. 미군은 팔란티어 시스템을 통해 작전을 성공했다고 보고를 했고 시장은 당연히 눈에 보이는 팔란티어에 환호를 했죠. 그럼 엔스로픽의 클로드는 왜 묻혀 있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엔스로픽은 이 성과를 자랑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이 회사는 안전한 AI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곳이거든요. 실제로 이들 약관에는 살상, 무기개발, 군사작전 등 폭력적인 목적의 AI 사용 금지, 이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네 AI가 독재자 체포라는 군사작전의 결정적인 역할을 해버린 겁니다. 엔스로픽 입장에서는 이걸 홍보하면 자기네들의 평화주의적 철학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그래서 1월에 팔란티어가 축포를 터뜨릴 때 엔스로픽은 조용히 숨어 있었을 확률이 매우 높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번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로 이 사실이 폭로가 됐고 엔스로픽은 현재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린 팔란티어에 기업용 API를 줬을 뿐 그걸 마두로 잡는 데 쓸 줄은 몰랐다라고 잡아떼고 있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상황 아닙니까? 전쟁터에서 성능은 확실하게 증명됐는데 그걸 인정하자니 윤리에 어긋나는 상황. 엔스로픽에겐 딜레마지만 투자자인 우리에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기서 팔란티어와 엔스로픽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쉽게 설명해 드리면 엔스로픽의 클로드가 엄청나게 똑똑한 두뇌라면 팔란티어는 그 두뇌가 전쟁터에서 실제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신경망이자 몸체 역할을 한 겁니다. 전장에서는 위성 정보, 도청 정보, 현장 요원들의 보고가 실시간으로 쏟아지잖아요. 이걸 클로드 혼자서는 감당 못합니다. 팔란티어라는 플랫폼이 이 방대한 데이터를 싹 정리해서 클로드에게 떠먹여주고 클로드가 이쪽은 함정이다, 저쪽으로 가라 라고 판단을 내리면 다시 팔란티어가 그걸 현장에 뿌려주는 그런 식이죠. 이런 걸 공생관계라고 하는데요. 팔란티어 없이는 클로드도 전장에서 무용지물이고 클로드 없는 팔란티어는 그냥 옛날식 데이터 화면에 불과하다는 거죠. 재밌는 건 엔스로픽은 여전히 우리는 평화적인 용도로만 쓴다고 주장하고 싶어 하는데 펜타곤, 즉 미 국방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피트 헤그세스 전쟁 장관은 전쟁을 못하게 막는 AI 모델은 안 쓴다고 딱 잘라 말했거든요. 기업이 쌓은 윤리의 벽을 국가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허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소식은 팔란티어 투자자들에게도 아주 큰 의미가 있는데요.
최근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팔란티어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리포트를 냈죠. 마이클 버리는 팔란티어가 진짜 AI 기업이 아니다. 그저 컨설팅 회사일 뿐이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마두로 체포 작전은 마이클 버리의 주장이 틀렸다는 걸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실제로 목숨을 걸고 수행하는 작전에서 팔란티어 시스템을 썼다는 것 자체가 팔란티어의 기술이 없으면 안 되는 미션 크리티컬, 즉 임무 수행의 필수적인 핵심 기술이라는 걸 증명한 셈이니까요. 마이클 버리는 게임스탑 같은 주식을 사면서 정작 이렇게 전 세계 안보를 책임지는 팔란티어를 가짜라고 하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다는 비판이 나오고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번 뉴스는 팔란티어가 단순한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라 현대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 기업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화제를 한번 돌려볼게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그 중에서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가 베트남 정부로부터 공식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허가가 아니에요.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거든요.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가 스타링크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라이센스와 또 주파수 사용 권한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발표가 언제 나왔냐? 바로 베트남의 최고 지도자인 또람 서기장이 미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나왔습니다. 또람 서기장은 곧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가거든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일종의 외교적 선물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8월에 미국이 베트남산 물건에 20% 관세를 매기면서 두 나라 사이가 좀 껄끄러워잖아요. 베트남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일론 머스크의 사업을 승인해 줌으로써 미국에게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무역 협상 좀 잘해보자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이유만 있는 건 아닙니다. 베트남은 산도 많고 섬도 많아서 인터넷 선을 깔기가 참 힘든 나라인데요. 스타링크 같은 위성 인터넷이 들어가면 베트남의 통신 환경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죠. 서로에게 윈윈이 셈이에요. 이번 뉴스를 통해 우리는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X가 단순히 기술을 넘어 국제 외교 무대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테슬라 소식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소식은 테슬라가 FSD, 즉 완전 자율 주행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아주 똑똑한 특허를 공개했다는 내용인데요. 그동안 날씨가 추워지거나 눈이 오면 카메라 앞유리에 성에가 끼거나 습기가 차서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경고가 떴었거든요. 이게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운전자가 아예 없는 로보택시나 사이버캡한테는 치명적인 문제가 될 거예요. 닦아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기존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동차 앞유리 전체를 뜨겁게 달구는 그런 방식을 썼었는데요. 그런데 전기차한테 그게 얼마나 손해인지는 아시죠? 겨울철에 히터만 틀어도 주행 거리가 확 줄어드는데 유리 전체를 데우려고 하니 배터리 소모가 엄청났던 겁니다. 자료를 보면 겨울철 주행거리가 20%에서 40%나 줄어든다고 하네요. 이런 걸 보고 그때 차 한 잔 마시려고 바닷물을 끓이는 격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비효율적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테슬라가 공개한 특허, 존 분리형 앞유리 난방 기술은 아주 영리합니다. 레이저로 유리의 전도성 코팅을 미세하게 깎아서 난방 구역을 나눴습니다. 쉽게 말해 운전자가 보는 넓은 구역과 카메라가 보는 아주 작은 구역을 정기적으로 분리한 거예요. 이제는 시스템이 온도나 습도를 감지해서 카메라 쪽에 습기 차겠는데 싶으면 유리 전체가 아니라 딱 카메라 렌즈 앞부분 그 작은 구역만 핀포인트로 가열합니다. 에너지 낭비는 확 줄이고 카메라는 언제나 깨끗한 시야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이건 단순한 편의 기능이 아니라 다가올 4월부터 생산될 사이버캡이 날씨 상관없이 돈을 벌러 다닐 수 있게 만드는 필수적인 인프라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 테슬라의 AI와 로봇 기술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미래 타임라인을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2027년이면 이 기술이 산업 현장이나 도로에서 실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할 거고, 2028년이 되면 우리 같은 일반 대중들도 와, 세상이 변했구나 하고 피부로 느끼게 될 거다. 그리고 2029년이 되면 노동시장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 거대한 충격을 줄 만큼 기술이 보편화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바로 테슬라의 AI 두뇌 센터인 코어텍스 때문인데요.
지금 테슬라가 보여주는 행보가 바로 이 압도적인 두뇌 만들기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테슬라의 AI 훈련 센터인 코어텍스에는 곧 12만 개에 달하는 전용 GPU와 추론 칩이 깔리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로봇이나 자율주행차가 똑똑해지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공부해야 되는데 테슬라는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규모의 초대형 공부방을 이미 완성했다는 뜻이에요. 다른 회사들이 로봇의 팔다리를 고민할 때 테슬라는 그 로봇이 진정으로 사람처럼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는 지능을 만들고 있는 거죠. 여기서 더 무서운 점은 테슬라가 이 두뇌를 돌리는 핵심 부품인 반도체 칩까지 직접 설계를 한다는 점인데요. 이제 그 칩이 차세대 AI 칩인 AI5 칩, AI6 칩 그런 칩들이잖아요. 보통은 엔비디아 같은 곳에서 칩을 사와서 쓰지만 테슬라는 본인들에게 딱 맞는 자체 칩을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수직 계열화라고 하죠. 마치 애플이 아이폰에 들어가는 칩을 직접 만들어서 성능은 높이고 배터리는 아끼는 것과 똑같은 전략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칩들 설계에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칩 업그레이드 주기는 고작 9개월입니다. 남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능을 개선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만든 칩은 이미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과 AI 훈련 센터에서 검증을 마쳤다 하고요. 성능은 괴물 같은데 직접 만드니까 비용은 훨씬 저렴해지는 그야말로 경쟁자들을 압도하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이런 기술력은 이미 현실에서 증명되고 있죠. 이미 미국 여러 주에서 로보택시 서비스가 시작되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웨이모 같은 경쟁사와의 차이점인데요. 웨이모는 정밀한 지도, 즉 HD 맵이 있어야만 운행이 가능해서 확장이 느립니다. 지오펜스 안에서만 운행을 할 수 있는 로보택시잖아요. 하지만 테슬라는 사람처럼 눈으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도가 없어도 낯선 도시에서 바로 주행이 가능한 거죠. 결론적으로 테슬라는 로봇을 학습시킬 거대 인프라, 그 두뇌를 돌릴 자체 칩, 그리고 로봇인 옵티머스 버전 3를 찍어내 대량 생산 능력까지 모두 갖춘 유일한 회사입니다. 테슬라는 앞으로 2년에서 3년 동안 폭발적으로 늘어날 AI 수요를 감당할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성장의 초입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화제를 돌려서 우리 한국인들에게 아주 반가우면서도 의미심장한 뉴스를 전해드릴 건데요. 테슬라가 지금 한국에서 AI 칩 설계 엔지니어를 공식적으로 채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공고 내용을 보면 목표가 아주 분명합니다. 미래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을 달성할 AI 칩 아키텍처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통 엔비디아 같은 곳에서 만드는 AI 칩은 비싸고 수량이 한정적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전 세계에 깔릴 수천만 대의 자동차, 그리고 수억 대의 옵티머스 로봇에 들어갈 두뇌 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생산량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마치 스마트폰 부품 찍어내듯이 AI 칩을 대량 생산하겠다는 거죠. 근데 왜 하필 한국일까요?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고 삼성이나 하이닉스 출신의 유능한 칩 설계 인재들이 많다는 걸 테슬라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이력서보다 당신이 해결한 가장 어려운 기술적 문제 세 가지가 뭐냐를 묻는 실전형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채용 소식은 테슬라가 단순한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직접 반도체를 설계하고 대량 생산하는 AI 하드웨어의 거인이 되겠다는 야망을 한국 인재들의 손을 빌려 실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오늘 소식에 대해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장기 투자하는 파더 장투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